이번 시간에는 아레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아레스는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장자가 이제 헤파이스토스고 둘째 아들이 아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근데 전쟁의 신이 이제 아테네 여신도 전쟁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테네 여신은 전략적 전쟁, 전쟁에서의 전략, 승리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하면 아레스는 무질서한 전쟁, 폭력과 사륙과 감정과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무질서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레스가 이제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전쟁이 아주 합리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는 쪽도 방어하는 쪽도 감정적인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합리적인 목적으로 일으킬 수도 있죠. 하여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어떤 동기와 전쟁의 양상이 승리는 아레스의 몫이 아니에요. 전쟁은 신에게 속한 것인데 지금 일리아스에서도 보시면 인간들이 하는 전쟁인데 신들이 많이 개입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 여부는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의지, 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전쟁은 신들에게 속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그리스 독이라든지 회화 작품에서 보면은 무장을 한 투구를 쓰고 방패와 이제 창을 들고 있는데 여자는 아테네 여신이고 남자는 보통 아레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레스는 키가 크고 아주 몸매도 좋고 잘생겼고 그런데 이제 성질이 포악한, 외모는 굉장히 좋으나 성질이 포악하고 감정 절제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신이에요. 부모인 제우스와 헤라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게도 아레스를 좋아하는 신이 몇 되지 않지만 아프로디테, 가장 아름답다는 그 아프로디테가 자기 남편 헤파이스토스보다도 그 동생인 아레스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가장 미인인 아름다움의 여신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여튼 이게 약간 모순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인간 세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자가 지혜로운 남자보다는 외모와 육체적인 강인함 그런 거에 끌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전쟁의 승리는 사실은 이런 육체적인 탁월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청동기 시대 말기인데 일리아스 보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육체적 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청동기 그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또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 역사에서도 보면 그 해양 세력들, 섬 주민들이 위에서 내려온 세력에게 이제 철기 문명 세력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리아스를 끝나고 나서는 자리를 내주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아레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테네 여신에게 속한 전략에 또는 지혜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레스는 전쟁의 신인데 전쟁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승질은 많이 부리지만 보면 디오메데스의 창에 부상을 당하는 장면이 일리아스의 5권 860행쯤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거신 오토스하고 에피알테스 형제에 의해 가지고 13개월 동안 항아리에 갇혀있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기간테스와의 전쟁인데 그 오토스와 에피알테스는 거신이에요. 엄청 큰. 일리아스 5권 385행. 이 장면은 아프로디테 여신이 티데오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의 창에 의해 찔렸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전쟁터에서 나왔는데 그때 어머니 디오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에서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제우스하고 디오네 사이에서 태어난 제우스의 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어머니 디오네를 찾아가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상처가 어떤 신이 너에게 했느냐 했더니 아프로디테가 신이 한 것이 아니고 티데오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나를 창으로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인간을 응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냐면 참아라 내 딸아. 마음이 괴롭더라도 꼭 참도록 하라. 디오네에게는 아마도 힘이 좀 덜했든지 아니면 지혜가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로디테에게 참아라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 올림포스의 궁전에서 하는 여러 신들이 서로 심한 고통을 안겨다주며 인간들에게 당했기에 하는 말이다. 인간에게도 올림포스 신들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레스도 당했지. 너뿐만 아니고 전쟁의 신인 아레스도 당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알로에우스의 두 아들 오토스와 강력한 에피알테스가 그를 튼튼한 사슬로 묶었을 때 말이다. 알로에우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거신이에요. 오토스하고 에피알테스 강력하다고 했어요. 그때 튼튼한 사슬로 묶였어요. 아레스가 그들에 의해 가지고
그는 청동 독 안에 10석 동안이나 묶여 있었다.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리하여 그곳에서 전쟁에 물리지 않는 아레스는 죽었을 것이나 마침 그들이 계모인 아리따운 에리보이아가 헤르메스에게 알려주어 헤르메스가 전혹한 사슬에 짓눌려 이미 기진맥진에 있던 아레스를 몰래 빼내주었지. 그러니까 아레스를 구해준 것이 헤르메스가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헤르메스 없었으면 이제 아레스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좀 약간 허당기가 좀 있죠. 전쟁의 신인데 막무가내로 갔다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갔어야 되는데 무조건 갔다가 힘에 눌렸던 거예요. 그런 아레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레스는 이 아프로디테하고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둬요. 두 아들과 하나의 딸을 두는데 포보스는 이제 공포, 우리가 포비아 이럴 때 공포를 얘기하는 거고, 데이모스는 근심을 얘기해요. 그 두 아들을 두었고 하르모니아라는 딸을 두었어요. 하르모니아는 하모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미 여신과 전쟁의 신 사이에서 하르모니아를 두었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아레스가 혼자 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 포보스하고 데이모스를 데리고 가고 또 에리스 같이 전쟁터에 참여를 해요. 황금사과, 파리스의 황금사과에 나오는 그 에리스 여신도 전쟁터에서 늘 전쟁터의 불화는 아레스가 일으키기보다는 이제 에리스 여신이 돌아다니면서 같은 편끼리 또는 적군끼리 불화를 일으키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신이 있는데 애니오라는 전쟁의 여신이 있어요. 싸움과 전쟁의 여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신이지만 뭐 아레스하고 부부 사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해지는 전승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아레스는 그 애니오하고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 아레스의 별명이 애니알리오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애니알리오스. 그거 보시면 애니오에 대해서는 아레스도 사실은 탄생 신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약간 이제 비중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애니오도 뭐 탄생 신화나 어떻게 신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레스하고 같이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전쟁의 여신이지만 애니오는 정말 무자비한 또 전쟁의 여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5권 333행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장면은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가 무자비한 청동을 들고 퀴프리스에게 덤벼들었으니 30행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디오메데스가 퀴프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퀴프로스 섬에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그런 별명이 있죠. 덤벼들었는데 그 덤벼든 게 왜 덤벼들었냐면 여신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녀가 허약한 여신에 불과할 뿐 전사들이 전쟁을 주관하는 여신들에 끼지 못하며 아테네도 도시를 파괴하는 애니오도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애니오가 나오죠. 도시를 파괴하는 여신.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두 여신이 아테네하고 애니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레스의 인간 아들이 있어요. 아프로디테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말고 512행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리아스 2권 512행. 2권에서 보면은 2권 494행에서 보면은 함선 목록이 나와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군의 이제 함선 목록이에요. 각 지방에서 몇 명은 모르지만 함선 몇 척이 참여했는지, 어떤 장수가 참여했는지 그 목록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이오티아인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511행에 소개된 겁니다. 아스플레돈과 미니아이족의 오르코메노스에 사는 자들은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가 지휘했다. 오르코메노스가 나옵니다. 보이오티아하고 좀 다르게 분리돼가지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이오티아는 아까 첫 번째에서 신척, 50척의 함선을 갖고 왔고, 두 번째가 오르코메노스에서 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스칼라포스와 이알메노스가 지휘했다. 이들은 둘 다 아레스의 아들로 아스티오케가 아제우스의 아들 악토르의 궁전에 있을 때 정숙한 처녀의 몸으로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강력한 아레스에게서 이들을 잉태했던 것이다. 아레스는 몰래 그녀와 동침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함께 속이 빈 함선 30척이 왔다. 그러니까 아레스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인간의 아버지는 악토르라고 되어 있어요. 악토르와의 사이에서 그는 알려지기는 아레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제 성격이 포악했을 수도 있고 그런 별명이 붙었을 수도 있고, 어쨌건 그런 이제 아레스의 아들이 참전을 했는데 아레스의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 죽는 장면은 13권 519행을 한번 볼까요? 데이포보스가 나와요. 데이포보스는 헥토르와 파리스의 동생입니다.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고 516행 한번 볼게요. 그러자 한 걸음씩 물러나는 그를 향해 데이포보스가 번쩍이는 창을 던지니 그에게 여전히 끈질긴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던졌냐면 이도메네우스에게 던졌어요. 그러나 데이포보스는 이번에도 이도메네우스를 그를 맞히지 못하고 창으로 누구를 죽였냐? 애니알리오스의 아들 아스칼라포스를 맞췄다.
여기 보면 에니알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니알리오스는 아까 아레스의 별명이라고 했어요. 아레스가 에니오하고 전쟁의 여신 에니오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스칼라포스를 맞췄다. 데이포보스가. 그래서 아레스가 보시면 이 자기 아들은 헬라스 그리스 군에서 인간의 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나중에 데이포보스에게 죽게 되죠. 근데 아레스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전쟁 상황에서 나중에 전해 듣게 됩니다. 그거를 나중에 전해 듣는데 15권 110행을 한번 볼게요. 110행 일리아스 110행. 아레스에게는 이미 슬픔이 마련된 듯해요. 그의 아들이 그가 인간들 중에서 가장 아끼던 자가 전쟁에서 쓰러졌으니 말이에요. 강력한 아레스가 자기 아들로 여기던 아스칼라포스 말이에요. 아스칼라포스가 이제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레스가 손바닥으로 억센 넓적다리를 치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게 화내지 마시오.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그대들이여. 모든 신들에게 지금 자기가 선포를 하고 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설사 제우스의 벼락에 맞아 시신들과 함께 피와 먼지 속에 눕는 것이 나의 운명이 될지언정 나는 죽은 내 아들이 원수를 갚고자 아카이오족의 함선들로 가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레스는 원래 어디 편을 들고 있어요? 트로이아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은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카이오족 함선에 가가지고 이제 트로이를 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신들에게 아주 경고하듯이 나는 이제 나가겠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우스가 엄명을 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모든 신에게. 그런데 아레스가 지금 감정적으로 격분에 못 이겨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재하는 게 누굽니까?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는 투구를 어깨에서는 방패를 벗기고 억센 손에서는 청동창을 빼앗아 이를 한쪽에 세워놓고는 난폭한 아레스를 말로 꾸짖었다. 아테네 여신이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아테네 여신이 아레스의 무구를 다 뺏어가지고 꾸짖었어요. 말로.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대 미친 자여, 정신 나간 자여, 망하고 싶어요? 그대야말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분별력도 수치심도 없는 저로군요. 그대는 방금 올림포스의 제우스께서 돌아온 흰파리 여신 헤라가 한 말을 듣지 못했나요?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죽고 싶으냐 이런 얘기죠. 생각 좀 해라. 미친 자여, 정신 나간 자여. 이런 얘기로 이제 아레스를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레스는 아주 즉흥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냥 막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생각하기에 앞서 행동이 먼저 나가는 그런 성향의 신이죠. 그래서 그는 또 약속을 이렇게 쉽게 버려요. 보시면 애초부터 트로이아 편을 들었느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일리아스 5권 830행 좀 봅시다. 그때 이제 디오메데스가 아레스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불사신인 아레스를 보고. 그랬더니 아테네 여신이 그를 도와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폭한 아레스를 겁내지 마라. 그자는 미추광이요 악의화신이요 배신자이니까. 그는 얼마 전에 나와 헤라 앞에서 트로이아인들과 싸우고 아르고스인들을 돕겠다고 다짐해놓고 지금은 그들을 잊고 트로이아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아레스가 애초에는 헤라하고 아테네 여신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카이오이족에 아르고스인들을 돕겠다고 했어요. 트로이아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고선 지금은 아프로디테 연인인 아프로디테가 살짝 설득을 하니까 거기 쏙 빠져가지고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테네가 지금 아레스에 대해서 미치광이, 악의화신, 배신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전쟁에서는 아프로디테 말을 듣고 또 이제 트로이아 편을 들고 전쟁 중에 자기 아들이 죽은 얘기를 듣고서는 또 이제 아르고스 편을 들려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아테네는 자기 누이예요. 사실 누나가 되는 거죠. 아테네는 제우스의 첫 번째 여신 메티스에서 태어났으니까 먼저 태어났고 그 뒤에 이제 아레스는 아테네, 자기 누이인 아테네로부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악의화신, 미치광이, 배신자 이런 얘기를 듣고 어머니 헤라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평을 듣고 있어요. 5권 757행을 한번 볼게요. 헤라가 이제 제우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헤라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제우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신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남편이지만 그러니까 존경을 한다는 뜻이죠. 저런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아레스가 노엽지도 않으세요? 그는 무턱대고 질서도 없이 저토록 훌륭한 아카이오이족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도 키프리스와 은궁의 아폴론은 아무런 법도도 모르는 저 미치광이를 부추겨 놓고 태평스레 즐기고 있어요. 아폴론과 키프리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죠. 그 아프로디테가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레스를 부추겼는데 아레스를 뭐라고 했냐면 미치광이라고 했어요. 법도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난폭한 짓을 저지르는 아레스. 무턱대고 또 질서도 없는 그런 아레스.
부모로부터 이런 평을 듣고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는 또 그러면 아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우스가 아레스를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요. 5권 887행 봅시다. 5권 887행. 그를 노려보며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말했다. 이 배신자요. 아레스에게 배신자예요. 아레스는 배신자로 완전 찍힌 거예요. 배신자인 이유는 애초에 헤라하고 아테네 여신에게는 아카이오이죠. 또 아르고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으면 거꾸로 지금 배신을 한 거죠. 이 배신자여, 내 곁에 앉아 징징대지 마라. 제우스 옆에 앉아서 지금 디오메데스에게 상처를 입고 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아테네가 저렇게 부추겨가지고 신들에게도 대항하는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우스가 아레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징징대지 마라. 나는 올림포스에 사는 모든 신들 중에서 내가 제일 밉다. 자기 아들인데 제일 밉대요. 너는 밤낮 말다툼과 전쟁과 싸움질만 좋아하니 말이다. 참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인간 세계에서도 아이가 있는데 지혜로운 아이가 있고 평화를 좋아하고 또 한 아이는 맨날 이렇게 싸움질하고 말다툼하고 전쟁질하고 이러면 싫어하겠죠. 신들도 똑같아. 지금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정말이지 내 어미 헤라의 기질이야말로 참을성 없고 굽힐 줄 모르지. 이게 부부싸움 할 때 아들을 자녀를 보면서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성질, 그 싸움질 좋아하고 말다툼. 이게 헤라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참을성 없고. 나도 그녀를 간신히 말로 제어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필시 그녀가 부추긴 때문일 것이다. 너가 이렇게 지금 디오메데스에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도 사실은 그녀가 부추겼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헤라가 제우스에게 와가지고 저 아레스 좀 어떻게 하라고 그 전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저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제우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권하기를 아테네 여신을 보내라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가가지고 아레스를 이렇게 사실은 아레스를 무찌른 아테네의 힘으로 디오메데스가 아레스에게 창을 찌른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또 부인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필시 헤라가 부추긴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헤라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잘못이 좀 크죠. 하지만 내가 아레스가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너 역시 내 자식이고 내 어미가 내게 너를 낳아주었으니까. 만일 내가 다른 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렇듯 난폭하게 굴었더라면 너는 벌써 우라노스의 아들들보다 더 깊은 곳에 가 있으리라. 자기가 다 해놓고서, 그렇죠? 다 허락해놓고서 아테네를 보내가지고 응징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딴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인간 부모하고 똑같아요. 제우스는 아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 좋아하고 싸움질 좋아하고 막 그런 성질. 근데 너가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부모인 나도 참을 수가 없고 너도 또 내 자식이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도 또 네 어미 뱃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너는 우라노스의 아들 티탄 신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타르타로스의 강금들 거기보다 더 깊은 곳에 있을 것.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정도였으면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너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레스는 이렇게 이제 디오메데스의 창에 찔려가지고 인간에게 창에 찔려가지고 부모에게 또 하소연하러 왔는데 또 부모도 징징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여튼 자식이기 때문에 제우스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낫게 해줘요. 이 신들의 세계도 사실은 인간하고 굉장히 유사한 비슷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이에요. 근데 헤라하고는 정반대편, 그러니까 어머니 편에 쓴 게 아니고 연인 편에 쓴 거예요. 아프로디테 편에 서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그 누이인 아테네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다른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돕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테네에게 상대가 안 돼요. 5권 857행을 한번 850행부터 한번 볼까요? 850행. 디오메데스와 아레스가 이제 맞붙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주 달려와 서로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이제 디오메데스하고 아레스예요. 먼저 아레스가 그의 목숨을 빼앗기를 열망하며 말들이 멍에와 곱비 위로 청동창을 내밀었다. 그의 목숨이랑 그라는 거는 디오메데스예요. 디오메데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말들 멍에와 곱비 위로 청동창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말을 탄 상태인 거예요. 전차를 탄 상태에서 창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빛나는 눈이 여신 아테네가 손으로 창을 잡아 전차 밖으로 밀어내자 창은 헛되이 날아가고 말았다. 창을 밀었는데 창을 찔렀죠. 그런데 그걸 누가 잡았어요? 아테네가 잡아서 그냥 이렇게 전차 밖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창이 헛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청 좋은 디오메데스가 청동창을 들고 덤벼들었다. 이제 디오메데스가 덤벼들었죠. 디오메데스가 아레스를 보고 처음에 겁먹었는데 덤벼든 이유는 아테네가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러자 팔라스 아테네가 동판 뱃띠를 두르고 있던 아레스의 아랫배로 그 창을 밀어 넣었다. 띠 있죠? 뱃띠, 허리띠. 이 부분으로 차고 있었는데 그쪽 부분, 그 아랫배로 창을 밀어 넣었어요. 누가 밀어 넣었어요? 아테네가 밀어 넣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을 디오메데스가 정통으로 찔러 그의 고운 살갗을 찍고는 창을 도로 뽑았다. 그러자 청동의 아레스가 크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9,000명 또는 1만 명의 전사들이 서로 접전을 벌이며 싸움터에서 함성을 지르는 것 같았다. 신인데 디오메데스 인간의 창에 찔려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고통스럽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사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죠. 9,000명이나 1만 명의 전사가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보시면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도 두 번 결전을 벌려요. 아레스하고 아테네가. 근데 그때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때는 뭐 아테네가 돌을 들고 쳐가지고 그냥 아레스의 사지가 그냥 풀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레스, 전쟁의 시인인 아레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는 헤라와 제우스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왜냐하면 성질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편애를 좀 제우스는 아테네에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전쟁의 신이지만 전쟁에서 승리는 아테네 여신에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아들인데 큰 딸이 훨씬 더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거예요. 전쟁에서, 자기 주관인 전쟁에서조차도 마치 아레스는 부모로부터,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연인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 대편에 오히려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했, 지금 제우스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거역을 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런 약간 사춘기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근데 그 부모인 제우스와 헤라도 또 그걸 다독이는 걸 보면은 믿지만 자식이니까 보살피는 그런 모습들. 약간 이제 신들과 인간이 정말 똑같아요. 넌 누구 닮았느냐? 엄마 닮아서 그렇지. 그리고 제우스도 굉장히 핑계를 요리조리 자녀들에게 약간 많이 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 수식어가 다 안 좋아요. 무법자이고 살인광이고 미치광이고. 근데 이제 로마 시대로 가면 굉장히 숭상받는 전쟁의 신이 돼요. 로마를 지키는, 수호하는. 아테네 여신은 그에 비해서는 뭐 거의 존재감이 약간 드러나지 않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것이 꼭 남성적인 성격이다기보다는 그런 걸 약간 좀 초월해 있는데, 로마로 가면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전쟁을 약간 미화하는 군사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레스에 대해서, 일리아스에서 표현된 그 아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